반복 숙달이라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고등학생들 중에 입시가 걸려있는 친구들은 참고 할 텐데 고등학생만 있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반복하다 보면 지루하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그 어린 선수,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이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반복 운동 좀 효과적으로 지도하시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싹싹 다 뽑아가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저희들 잘할 때는 선배들한테 많이 혼나면서 이렇게 해, 막 이렇게.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애들 보고 항상 얘기해요. 너희들은 천재다. 사범님이 옛날에 했을 때는 기억니언을 학교에서 배웠다. 너희들은 지금 글을 다 읽고 가서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옛날에 있었다면 너희들은 천재 소리를 듣는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애들한테 해줘도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첫째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대회 나가서 너희들도 메달을 따고 싶냐? 근데 어떤 애가 저는 대회 나가서 메달 따기 싫어요 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먼저 그 질문을 받아내요. 그 질문을 받아내면 그럼 좋아. 지금처럼 다리도 못 찢고 대충 하고 웃고 행복하게 태권도를 배우면 시대회라든가 가장 낮은 대회 이런 데에 가서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어. 그럼 너는 거기서 만족을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재밌게 저렇게 태권도를 하면 돼. 그렇게 한번 해주는 거죠. 교육을. 그리고 다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실력이 많이 늘었다. 더 좋은 큰 대회 가서 도전할 마음이 없냐. 그럼 이따고 얘기하면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잘하는 애들이 나올 텐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다리도 못 찢고 이 정도 발로빼 차갖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가 즐겁고 행복했던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힘들고 근력 운동을 하면 고통스러울 텐데 이 고통들을 참고 이겨내면 더 큰 대회 가서 이제 입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사범님이 강요하지 않는다.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워낙 똑똑해서 고민을 합니다. 집에 가서. 근데 그 교육시키면서 항상 그건 들어가죠. 늘었다. 실력이 향상됐다. 우와 놀라보도록 좋아졌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목표치를 자꾸 올려주는 거죠. 초등학생한테는 많은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게끔만 해줍니다. 네. 네. 그러면 엘리트 선수들 지도를 하시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수들은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지 전국 레벨에서 그래도 명함이라도 내밀어 보고 나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위치까지 가려면은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십니까 보통? 운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일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고 주말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전은 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없고 할 때는 오전, 오후, 저녁 운동까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겨루기는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얘한테 이기지만 다른 애한테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쪽으로 품새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계속 대회 출전을 하고 대회를 통해서 내가 실수했던 동작들이 만일에 20개다 그러면 서서히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번 대회에 나갔는데 저번 대회에 내가 했던 그 실수를 또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의 실수들을 계속 줄여나가면 나중에는 그 정확성이라는 것의 완성도가 높아지죠. 감점 요인들을 하나씩 없애면서 전국대 레벨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겨루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겨루기를 엘리트로 하셨던 분께서 경험을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네요. 자, 운동역학 아주 전문적인 분야인데요. 운동역학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트레이닝 어떻게 품새를 지도하실 때 접목을 시키시는지. 일단 운동 역학이라고 하면 뭐 인간의 움직임,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느냐, 각도는 얼마냐 이런 것들은 운동 역학은 아니고 운동학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충격량, 힘이 들어가게 되면 운동 역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옆차기를 하나 예로 들면은 전국에서 이제 뭐 1등 하는 엘리트 선수들을 한번 분석을 해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엘리트 선수들만이 차는 각도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옆차기를 하나를 찰 때 뒤꿈치와 고관절과 그리고 허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비슷하게 차고는 싶은데 못 차는 그 아직 조금 못 따라오는 선수들한테 PPT 영상을 제가 보여줍니다. 이 잘하는 이 형님은 옆차기 이렇게 잘 나오고 전국에서 1등을 한다. 너는 지금 고관절을 밀지도 못하고 무릎을 당기지도 못하고 고관절과 허리의 각도를 이 정도로 눕히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높이가 안 올라간다. 요즘 애들은 똑똑하다 저기 했지 않습니까? 아주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보고 있는데요. 전국 1위 입상자 옆차기 분석이에요. 발목 절대각 74.2도, 고관절 상대각 134도, 천골 상대각 76도, 뒤꿈치가 89.8도.
근데 이게 이제 룰하고도 상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힘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각도인가요? 룰하고도 상당히 되는 선수인 거죠. 그래서 네. 이 각도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 아까 얘기했듯이 특이성에 맞게끔 네. 조금 낮게 차도 되고 뭐 이 네. 수치는 그냥 가운데 평균 예상치지 네. 이거 각도대로 뭐 틀리게끔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도할 네. 때 이제 제 노트북 가지고 가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렇게 찍어서 하시는군요. 예, 영상을 찍어서 네. 그 영상을 바로 그 프로그램에 바로 집어넣어서 네. 옆에다 이 화면 띄우고 네. 이 학생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네. 너랑 차이점을 뭔지 알겠니? 하면 그 영상에 보이니까 네. 단번에 학생은 느끼죠. 와, 네. 앞으로 일어날 거라 근데 벌써 하고 계시네. 그 이론과 실기를 같이 가르치니까 효과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네요. 저도 뭐 오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는 좀 배우고 싶어요.